안녕하세요.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홍익대학교 면접시험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이 그리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. 실제로 이 2022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실제 36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모의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작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시험작을 어떻게 좀 고치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,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,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0학년도 홍익대 출제 문제를 가지고 모의 시험을 진행했고요. 아마존 자연 파괴에 관한 이 공익 광고를 참고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비유를 담아 자유롭게 그리라는 문제였습니다. 실제 우리 친구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0학년도 이 출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 학생이 설명한 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그림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 문제 중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를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. 아동 노동 착취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커피 생산에서의 노동 착취 현장을 드러내기 위해 커피를 생산하는 여러 아이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. 어린아이가 그라인더 손잡이를 잡고, 이쪽이죠. 네, 직접 커피를 가는 장면에서 아이가 겪는 이 고된 노동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. 또한 주변에서 커피콩을 말리고, 여기 이쪽이 되겠죠? 커피콩을 말리고 커피를 나르는 아이들을 그려넣어 이 상황을 간단한 선 형태로 그려 노동의 현장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. 그림 속 커피를 마시려는 사람의 손은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려 빈부격차와 국제적 불평등을 그림 속 아이와 옷에서 대비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. 괜찮네요. 네, 이런 발상이나 이런 건 좋습니다. 네, 작품을 그릴 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자신이 평소 집이나 밖에서 편하게 마시던 커피가 많은 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담긴 커피라는 것을 깨닫고 더 바른 소비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지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걸 제가 그대로 이제 읽어드렸는데요. 지금 보면은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는 커피를 생산하는 우리 아이들의 노동, 이런 현장, 힘든 현장을 그렸고, 이렇게 사선으로 가로질러서 대비를 줘서 이쪽에는 이 커피를 즐기는 이 옷으로 봐서 단정한 옷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부유한 이런 부유층이라고 지금 학생이 설명을 했는데, 네, 그렇게 좀 대비감을 줘서 좀 우리 친구가 표현을 했어요. 자, 근데 물론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. 제한된 시간 36분 안에서. 그리고 이거는 36분을 다 써서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감상 문제가 있죠. 감상 문제는 한 6분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30분의 시간을 주고, 네, 생각서부터 완성까지 총 30분의 시간을 주고 작품을 그린 건데, 시험을 본 건데, 모의 시험을 본 건데요. 네,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지금 우리 학생이 말한 거에서 부합되게 좀 더 그림을 좀 발전시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 시계를 준비했는데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. 시계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재면서 제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스톱워치를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구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? 네, 구도를 이렇게 잡고, 이 학생이 지금 대비를 준다 그래서 대비감을 줬는데, 저는 위쪽에다가 아동 노동의 착취 현장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학생이 한 것처럼 저는 이거를 다 몸을 다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 노동을 상징하는, 저는 손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손을 좀 표현하면서 이 노동 현장의 고통, 힘듦 이런 걸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. 자, 이 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좀 손마디를 조금 더 이렇게 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손마디를 굵게 표현한다는 건 좀 노동에 많이 좀 찌들어 있다? 노동 현장에서 좀 고생을 하는 우리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아동의 손을 좀 더 과장하고 극대화해서 좀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손을 좀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, 네,
마디를 좀 과장을 하고 대략 일단 스케치를 좀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반대편 손이 되겠죠. 손을 그리실 때는요, 이렇게 마디 부분을 마디 부분을 이렇게 원으로 그리셔서 하면 좀 더 그리시는데 좀 편하게, 여러분들이 동선을 잡을 때도 이렇게 좀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지금 시범 보이는 것처럼 마디 부분을 이렇게 원으로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좀 더 손을 좀 쉽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죠. 손을 너무 원기둥으로만 해석하셔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기둥처럼만 그리시면 나중에 좀 손 같지가 않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로봇 손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되죠. 그래서 손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마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리시면 좀 더 손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?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대략 손을 좀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쯤이 되겠네요. 손을 이렇게 잡은 모습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잡고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. 3분 10초 정도요. 자, 여기서 이제 손에 대한 묘사를 조금만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. 손에 대한 묘사를. 자,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홍익대 이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, 너무 깨끗한 선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물론 깨끗한 선을 써야 될 것도 있죠.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깨끗한 선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프리한 선을 쓰시면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요. 너무 깨끗한 선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림 자체가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약간 좀 어떻게 뭐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의 느낌을 잡아주고 이쪽 손도 마찬가지 이쪽이 엄지가 되겠죠. 엄지는 약간 틀어지게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. 자, 마디를 좀 더 강조하시는 게 좋고 이 마디에 있는 주름들 있죠. 주름들도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말씀드리는데 벌써 4분 40초가 넘어가네요.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피 콩들을 그릴 거예요. 자, 아까 우리 친구가 그랬던 게 아동 이제 커피 이 생산을 하는데 아동 노동력 착취가 이제 문제라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커피 콩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커피콩은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. 어느 정도 이 검은색 알갱이가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리고 약간의 이제 명암을 좀 줄 수 있겠죠? 약간의 명암을 손이 꺾여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. 자, 이렇게 명암을 주면서 어느 부분에 좀 더 내가 선을 좀 더 강하게 눌러서 어둠을 표현하겠다.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가지시고 표현을 하면 시간 단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자,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노동의 현장이고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
대비감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위쪽은 아래쪽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선을 좀 거칠게 쓸 거예요. 거칠게. 그러니까 우리가 조형의 요소 중에 뭐가 있죠? 점, 선, 면, 형, 색, 뭐 명암, 질감, 뭐 빛, 뭐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있죠. 거기서 저는 선을 가지고도 조형의 요소 중에 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또 홍익대학교에서는 또 조형의 요소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조형의 요소나 원리 중에 하나를 요소를 뽑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을 좀 다소 거칠게 써서 이 아동 노동 현장을 좀 이런 선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위에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어두운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래는 제가 좀 더 밝게 해서 대비감을 줄 건데 아까 우리 친구가 처음에 했던 이 의도,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저 의도를 좀 발전시킨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마디는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연필로. 제가 쓰고 있는 연필은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나눠주고 있는 똑같은 연필 4B를 쓰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커피콩을 들고 있는, 커피콩이 좀 잘 안 보이나요? 제가 좀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. 자, 8분 14초가 지났네요. 네. 이렇게 타이머를 켜놓고 하니까 마치 생방송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커피콩을 표현하고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커피가 이렇게 이 힘들게 노동을 해서 이제 커피가 이렇게 여기서 또로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저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것과 상반되게 우리 친구는 아까 이 단정한 옷으로 뭔가 이 부유층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여기서 커피 잔을 좀 더 고급스러운 커피잔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걸로 표현을 해서 고급스러운 약간 뭐 좀 비엔나스러운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이 커피잔을 좀 표현을 하고 여기 이제 커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. 커피가 위에서 아이들이 노동해서 힘들게 커피를 모아서 떨어진 커피가 한 방울 떨어져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여서 이런 커피잔이 된다.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위에하고 그림하고는 정반대로 아래는 어때요? 좀 더 깔끔하고 좀 부드러운 곡선을 써서 뭔가 거친 느낌과는 좀 상반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 선이 좀 예쁘게 잘 안 나왔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자, 곡선을 좀 써서 이 커피가 이 부유층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다라는 느낌을 좀 표현을 했고 여기는 이제 거기에 같이 커피 접시가 있겠죠. 네, 접시에 올려져 있는 이 접시도 조금 뭐 문양 같은 거 이렇게 좀 그려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셔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커피 스푼 같은 것도 하나 올려져 있을 수 있겠죠.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장식적인 요소를 넣어서 뭔가 약간 고급스러움. 네, 여기는 좀 부유층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강조를 해주고 옆에는 뭐 요거랑 좀 어울리는 이런 그 테이블웨어 중에서 좀 어울리는 뭐 테이블웨어를 하나 이렇게 부주제로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커피잔과 분위기를 좀 비슷하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커피와 어울릴 수 있는 각설탕을 좀 이렇게 제가 그리겠습니다. 각설탕을
이렇게, 이 정도만 그려도 될 것 같네요. 네. 그리고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때요? 아까 우리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부유층의 느낌을 옷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여기 이 커피 식기 세트, 커피 잔과 접시, 뭐 이 숟가락, 티스푼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선들을 좀 더 이 거친 느낌으로 이 손이 노동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 고생했던 뭐 아니면 노동에 동원됐던 아이들의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12분 딱 지났네요. 지금 12분 지났습니다. 자, 그리고 명암도 위에는 좀 더 어둡게 제가 넣었어요. 그죠? 위에는 어둡게 넣고 밑에는 굉장히 밝죠. 그래서 명도에서도, 그러니까 어둠에서도 위에는 좀 어둡고 아래는 밝고, 그래서 명도에서도 뭔가 이 차이를, 반대되는 이미지를 제가 넣은 거고요. 선도 어때요? 위에는 좀 거칠어서 이런 이 힘들게 일하는 아이들의 느낌을 선으로 좀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둠을 줘서 밑에 밝은 느낌하고는 또 대비가 되게 좋고요. 뭐 이런 어두운 데 안에다가 우리 뭐 이 노동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실루엣을 살짝 그려 넣어도 나쁘진 않습니다. 네, 예를 들면 우리 약간 뭐 픽토그램 같은 데서 보면 사람 단순화해서 그린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약간 뭐 바구니를 쥐고 있는 아이들의 느낌 같은 거를 살짝 줘볼게요. 살짝. 사실 이거는 뭐 안 그래도 무방하긴 한데 이런 데다 살짝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네. 뭔가 노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느낌을 살짝 표현을 하고. 네, 위는 일부러 선을 이렇게 좀 거칠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선을 일부러 정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. 왜냐면 위하고 아래에 상반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, 이 왼쪽에 있는 우리 친구가 아까 설명한 거가.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좀 더 그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벨롭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 우리 친구가 했던 설명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자, 이제 14분 39초 뭐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. 네. 자, 이제 대략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자, 멈출게요. 네, 14분 53초. 네, 됐네요. 자, 우리 지금 좌측에 있는 우리 친구의 이 모의시험 작을 제가 이렇게 좀 발전시켜서 시범 드로잉을 보여드렸는데요. 내용은 같습니다. 우리 아동 노동력 착취하는 뭐 이런 커피 농장의 느낌을 이렇게 우리 친구는 좀 이렇게 설명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, 저는 그거를 힘들게 일한 아이들의 손을 좀 이렇게 강하게 그려서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. 그다음에 노동 현장을 뭐 뒤에 보이는 이렇게 실루엣으로 살짝 표현을 하고, 그다음에 우리 친구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으로 대비를 줬다고 했는데, 저는 상하로 대비를 주고 위에는 선의 거친 느낌, 아래는 깔끔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곡선 위주로 밝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부유층 뭐 아니면 이 커피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 있는 거를 이렇게 대비를 줬어요. 그리고 밝고 어둡게 해서 또 그런 대비를 더 한층 더 강조를 해줬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친구의 이야기나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을 똑같이 담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시간이 지금 현재 뭐 14분 53초니까 약 15분 정도 그린 거고요.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5분 정도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
면접 시간이 36분이니까 두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. 그리기 문제랑 그다음에 감상 문제. 그렇다면 15분 정도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뭐 이걸 우리 생각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했겠죠? 5분이나 10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럼 15분이니까 15분에 그렸으니까 거기다가 10분을 더하면 25분 정도 안에 생각해서 그림까지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25분 했으니까 어때요?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감상 문제를 푸시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홍익대 면접 시험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리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어때요? 우리 친구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? 홍익대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제가 했던 말 잘 기억하셔서 홍익대 면접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젠 미술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. 이젠에서 미대 가자,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님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